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홀란드 이적설이 났습니다. 홀란드 이적설이 첼시랑만 난 거면 되게 기쁘게 다루겠는데, 막 이러면서 다루겠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맨유 이렇게 링크가 나면서 또 첼시랑도 링크가 났습니다. 즉 어느 팀을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게 홀란드인 건 맞아요. 왜냐면 홀란드는 2000년생의 득점도 이렇게까지 잘하는 선수, 솔직히 원하는 팀이 없는 게 이상한 선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컨텐츠는 여기서 끝이긴 해요. 이 득점력만 봐도 여기서 끝이긴 한데, 왜 첼시가 홀란드를 원하는지, 다른 팀을 다 떠나고 이적설을 다 떠나서 왜 홀란드를 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이거를 설명드렸는데 왜 이거 외에 다른 걸 보냐? 골 결정력만 말하자는 게 아닌 거죠. 자, 첼시에서 망한 선수 대명사가 누굴까요? 토레스거든요. 물론 무릎 쪽이 안 좋아서 왔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닌데, 어쨌건 토레스는 리버풀에서 골을 꽤 많이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넘어와서 잘 안 됐고,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베르너의 득점력이 나빴냐? 이건 아닙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봐도 베르너는 득점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라이프치히 때도 퍼스터치도 나쁘고, 다 나빠도 득점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던 선수다, 이런 얘기를 듣던 선수거든요. 비단 득점력만 홀란드에게 원했다 그러면 글쎄요, 베르너를 살리는 방향이 빠르지 않을까요? 첼시 선수인데 이미. 그래서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뭐냐? 슛파워입니다. 슛파워가 되게 좋아요. 슈팅력이 있다라는 거죠. 박스 밖에서 슈팅력을 갖고 있는 공격수가 첼시에선 부재합니다. 오도이도 약간 애매하고, 오히려 무슨 제임스, 마운트라든가 알론소가 약간 밖에서 세게 때리지, 오히려 베르너, 지루, 타미는 밖에서 영향력을 못 보여줍니다. 물론 득점 찬스,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는 득점을 해줄 수 있어도, 지루도 약간 득점을 돌려놓는 거, 그리고 헤더를 잘 따는 거, 이런 거는 몰라도 밖에서 중거리 슛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무슨 박스 밖에서 강하게 때리는 슛, 이런 걸 본 게 제 기억엔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에도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만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헤더 얘기는 말이 많습니다. 일단 키는 커요. 일단 헤더를 할 만한 재능은 갖췄습니다. 오픈 더 볼도 좋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수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침투하면서 헤더 딸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득점력도 있으니까. 근데 헤더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좋냐,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타미처럼 나쁘진 않아요. 타미는 좀 나쁘거든요. 타미처럼 나쁘진 않지만 지루처럼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딘가긴 하지만 좋은 쪽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헤더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득점력, 홀란드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헤더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호 쪽에 가깝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크로스 전략은 투엘 감독 체제에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측면으로 볼이 나가면 크로스가 중앙으로, 박스 안으로 투입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럴 때 헤더를 따주면 세컨볼이 나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득점을 한다든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직접 득점을 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주마가 안 나오면 약간 지루부터 찾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모든 공격진을 통틀어서 윙어 최전방을 통틀어서 지루만 찾게 되거든요. 그것만 봐도 헤더가 조금이라도 되는 선수가 온다 그러면 도움이 되는데, 저는 홀란드가 헤더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게다가 지루가 나왔을 땐 포스트 플레이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침투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오픈 더 볼을 너무 좋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득점을 20골씩 할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연계, 포스트 플레이, 이거를 기대하고 넣거든요. 실제로 투엘 체제에서도 약간 연계와 포스트 플레이를 기대하면서 넣는데 그게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다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육각형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물론 완벽하게 다 잘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첼시가 경쟁할 때 돈보따리 이렇게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정도만 해주는 것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2000년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득점해줄 때 득점해주고, 박스 바삭에서 슈팅 강하게 가져가지고, 키가 크고 이렇게 듬직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약간 느낌이라서 조금 이걸 장점으로 느낀 그렇지만, 듬직하고 좀 최전방에서 든든히 버텨주고 이런 느낌의 선수를 원하다 보니까 홀란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덧대어서 잘생긴 백인 공격수가 망해왔던 것도 있지만요, 이건 너무 약간 징크스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장점에 가깝지는 않고, 요런 장점들이 홀란드를 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공격진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금 공격진들이 잘하면 홀란드 영입이 얘기가 안 나왔겠죠. 해리 케인이 있는 토트넘에 홀란드를 원하는 거는 되게 과한 욕심일 수 있거든요. 둘 다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느 얘기를 반증하냐면 베르너는 원톱으로 썼을 때 되게 안 좋은 선수기는 해요. 램파드 감독 체제 때나 투엘 감독 체제 때나 원톱으로 쓰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도이, 뭐 플리식 투톱으로 세우고 뒤에 누군가를 받치게 하잖아요. 이 방식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투톱으로 쓰는데 홀란드가 있다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본인 득점력도 좋고 슈팅도 좋고 약간의 헤더, 경합, 연계 이게 고루고루 좀 될 만한 선수 한 명만 와준다 그러면 베르너마저도 엄청 살아날 겁니다. 베르너가 실제로 라이프치히에서 쉬크랑 할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쉬크가 득점을 많이 했고 이랬기 때문이 아닌데 베르너가 침투할 공간이 많이 생겼었어요. 물론 라이프치히가 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더 만든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베르너에게 홀란드 짝이 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미 지루는 뭔가 1옵션으로 쓰기 애매하고 베르너를 살리자니 투톱이 좋겠고 두 개의 투톱으로 할 때 한 명은 좀 제대로 된 득점원 그리고 좀 버텨주고 체구가 좀 있는 선수였으면 좋겠고 자 이러면 누가 생각나죠? 홀란드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홀란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주로. 드록바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드록바는 은퇴한 선수니까 홀란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거기다 2000년생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 굳이 반대할 이유를 찾자면 아직까지 성장세라는 거죠. 완벽하게 큰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단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개선해야 될 방향이라고 봐요. 선수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개선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첼시 내적으로 보자 그러면 몇몇 선수들이 죽어버립니다. 당장 홀란드를 원톱으로 가버리면은 타미, 지루, 베르너가 확 죽어버리고요. 투톱으로 가더라도 지에가 당장 죽어버립니다. 요 근래 마운트한테 완전히 밀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경기 더 치러봐야 되고 뽀백을 가동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 뭐 축구는 지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 마운트한테 밀린 느낌이에요. 마운트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홀란드, 베르너, 마운트일 것 같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차하면 하베르츠도 좀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또 한 자리 뺏기니까 플리식도 죽을 수 있고 오도이는 요새 윙백으로도 좋으니까 뽀백으로 가서 4-2-2-2이 돼도 몇몇 선수들은 또 죽어버릴 수가 있다. 코바치치도 죽을 수 있고 뭐 캉테는 완전히 밀려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몇몇이 손해보는 전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전술에서 홀란드를 굳이 넣으라 그러면 3-4-1-2가 딱 맞다고 봐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윙백을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알론소 오도이로 가져가고 7일 오도이라도 나쁘지 않고 좀 3백에서 좀 단단하게 가져가지고 홀란드를 간다 그러면 굉장히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여기 마운트 자리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입이 필요하다. 약간 처진 스트라이커 가까이 써야 된다 그러면 하베르츠 아니면 바클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베르너가 오히려 측면으로 빠져주고 바클리가 올라가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래서 홀란드를 좀 사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뒤이어서 할 얘기는 지루, 베르너, 타미는 왜 톱에서 중용받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너는 조금 얘가 틀리니까 뒤로 밀어놓을게요. 좀 실력 이런 거 외적인 얘기가 좀 필요하니까 타미부터 보시자면 타미 스스로 너무 만능형으로 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야 만능형으로 크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야, 만능형으로 커야지 선수가 그럼. 그런데 타미는 애매한 육각형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체구가 엄청 든든합니까? 이게 퍼스트 플레이를 할 정도로? 그거 아니거든요. 타미는 이 상체 밸런스가 너무 발달되어 있고 하체 밸런스가 너무 안 발달되어 있어서 무게중심이 상체 쪽에 가 있어요. 상체 쪽에 가 있어서 툭 치면 밀려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플레이나 이런 경합에 약한 선수입니다. 헤더도 그래서 약한 거고 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지 지난 시즌 초 램파드 감독 초 때 보면 디에고 코스타 같이 플레이를 해요.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득점만 하려는 거. 간결하게 드리블 치고 침투해서 들어가고 좋은 위치 선정 가져가지고 아주 약한 슛이라도 어떻게든 골대로 차서 넣으려 그러는 거. 이렇게 해서 득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베스트였다고 봐요. 타미의 뭐 피지컬 그리고 타미가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컸으면 굉장히 좋다고 봐요. 디에고 코스타가 엄청난 드리블러 그리고 엄청난 슈터 무조건 원더골만 만들어내던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든 첼시가 승리할 수 있도록 득점을 해주는 선수. 타미가 그렇게 컸다면 저는 지금쯤 1옵션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좀 드리블을 하려고 그러고 연계를 하려고 그러고 포스트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잘하던 장점마저 죽어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감독이 그렇게 지시를 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누가 있냐? 대표적으로 마운트가 있습니다. 마운트는 제가 봤을 때 온더볼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지난 시즌만 봐도 마운트가 공 잡으면 불안했거든요. 오픈더볼 움직임은 좀 좋았는데 마운트의 온더볼, 공을 잡으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는 공 키핑하는 거나 이런 거를 자기가 재능적으로 익혔잖아요. 감독이 굳이 옵션으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아도 그런 걸 능력을 가져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미도 그런 방향으로 나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올 시즌 초, 지난 시즌 초 말고 올 시즌 초를 보면 지루처럼 하려는 게 보였어요. 조금 벌크업을 하고 좀 하체에 이렇게 밸런스를 좀 중심을 잡고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려고 그랬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슬리전이 그랬거든요. 한창 타미 베르너가 좋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장점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선수가 거칠어지고 좀 드리블을 질질 끌다가 뺏기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타미는 그래서 중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메리트, 지루를 넣었을 때, 홀란드를 넣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확실히 없기 때문에 애매한 선수이기 때문에 1옵션이 될 수 없습니다. 지루는 얘기가 조금 틀린 게 지루는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확실해요. 확실한 포스트 플레이 연계, 느리지만 어쨌건 헤더나 슛으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득점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들도 애매해요. 왜 애매해졌냐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애매한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폼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느리잖아요. 베르너, 플리식, 오도이, 마운트 다 빠른데 지루는 항상 보면 조금 처지게 들어와요. 좀 늦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글쎄요. 투엘 체제에서 그렇게 잘 맞는 느낌은 또 아닙니다. 투엘은 아무래도 공간 활용을 많이 하는 공간 침투를 많이 하는 그런 공격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루 같은 스타일들이 조금 안 맞는 그러니까 선발로 나왔을 때 되게 겉도는 느낌이잖아요. 지루 자체가. 오히려 램파드 감독 체제 때는 크로스가 많고 좀 지루를 기점으로 연계해가면서 들어가는 게 있었다면 투엘 감독 체제는 공수 전환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루가 좀 겉도는 느낌입니다. 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루를 1옵션으로 쓰기엔 좀 아쉬워요. 조금 아쉽습니다. 가진 재능은 백업으로서는 정말 훌륭하고 완벽하고 고마운 존재지만 1옵션으로 쓰자 그러면 뭔가 애매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미, 지루는 이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중용도 받지 못하고 어디서? 1옵션에서 중용받지 못하고 1옵션을 자꾸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둘을 생각하면 결정적인 게 있어요. 어떤 게 결정적이죠? 확실한 득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타미의 기록이고 이게 지루의 기록입니다. 물론 타미가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어요. 있는 건 맞지만 지금 타미의 기록을 케인이나 피르미노나 뭐 이런 레스터의 이제 바디나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애매해집니다. 빅클럽의 자원 같지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맨시티는 이제 귄도간이 좀 넣어주고 있고 리버풀은 살라가 넣어주고 있고 다른 득점원들이 존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야, 득점원이 고루고루 범프를 하면 좋은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득점원이 있으면서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럼 순위가 계속 올라가니까. 하지만 우리는 수비들이 너무 넣어줘요. 자, 이게 우리 첼시의 상위 득점원들입니다. 뭔가 이상한 선수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조르지뉴 주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르지뉴 주마가 있는 동안 나머지는 뭐 했냐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순위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투엘 감독이 처음 왔을 때 그리고 몇 경기를 치르는 동안 해외 언론에서 투엘 감독의 약점, 그러니까 투엘 감독의 첼시의 약점이 무엇이냐 평가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빈공입니다. 공격력이 빈약하다. 이게 문제거든요. 투엘 감독은 루디거가 득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무실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비는 든든해요. 티아고 실바의 역할도 있었지만. 근데 공격력은 되게 부진했다는 거죠. 울브스전에도 한 골은 넣었어야 되고 토트넘전에도 한 골 이상은 더 넣었어야 됐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투엘 감독이 잘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득점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미, 지루가 못해주니까. 베르너는 어쨌건 투톱이나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처진 공격수로 활약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침투에 활용이 돼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 옵션 중에 1옵션이 필요시 되는 것이죠. 베르너는 원톱으로 쓰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투엘 감독 체제, 뭐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투엘 감독 체제에서도 투톱일 때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르너는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홀란드에서 설명드렸지만 베르너 짝으로 완벽한 득점원이 하나만 생겨준다면 거기서 연계까지만 되면 대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가 조금 더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열변을 토해봤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루 타미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루 타미는 나갈 확률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구나. 지루 타미는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지루는 뭐 좀 있으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고 타미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나간다 그러면 공격수가 없어요. 베르너의 짝이 돼주든 베르너의 서브가 돼주든 베르너 하나 남게 됩니다. 브로자가 이제 내년 시즌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둘로 갈 수는 없거든요. 한 시즌을. 확실한 공격수 하나가 영입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2년까지 바이아웃이 있는 홀란드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로 가든 홀란드인 것 같죠, 약간? 그래서 지금 공격수들이 중용받지 않는 이유와 홀란드가 무슨 연계가 있느냐, 그냥 첼시가 사고 싶은 거 아니냐라고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하다 보니까 매물을 찾게 되고, 매물을 찾다 보니까 최상위 매물에 홀란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사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홀란드 되게 좋은 선수지만 홀란드가 아니더라도 탐이 지루로 계속 가지 않을 거라면 확실한 타겟터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이 득점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 하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공격수들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고 싶었습니다. 센터백 얘기만 많이 나오고 공격수 얘기가 너무 없어서 공격수 얘기를 한번 거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홀란드가 첼시로 온다면 가져올 수 있는 장점,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선수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가져올 수 있는 장점도 많기 때문에 홀란드의 링크도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오면 좋지 뭐. 긴 설명이 뭔 필요가 있어.